이건 제가 직접 겪은 절대 실화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나는 유아 시절 매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강원도 시골 마을에 대지 주셨고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를 하시다 꽤 큰 사업을 하셨던 꽤나 떵떵거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입학하는 해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시작으로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약 1년 만에 우리 집은 붕괴 위기까지 처했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서울에서 꽤 좋은 주택에 살던 우리는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만수동에서 3년을 산 우리는 더욱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인천 공공동 공공다방이 지하에 입주해 있던 조그만 빌라 2층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집은 매우 좁았는데 구조는 이렇다. 거실은 복도식으로 폭은 대략 2m 정도로 매우 좁고 길었다. 방은 2개인데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방이 보였고 거실을 따라 약간 올라가면 2번째 방이 있었다. 신기한 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항상 이 2번째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사 오고 일주일 뒤 집들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집들이로 우리 외가분들이 오시기로 한 전날 앞집의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우리 어머니께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이상한 여자가 나를 찾아와 아기 포대기를 달라길래 제가 건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영이 여동생 당실세 어머니께서 오셔서는 이걸 왜 주냐면서 막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대기가 찢어졌거든요. 그 여자가 찢어진 포대기 반만 들고 돌아가고 우영이 어머니가 나머지 반을 가지고 우영이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단 잠에서 깼는데 뭔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어머니는 황당한 아주머니의 말에 그냥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친척들이 모두 모인 집들이 날 우영이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냥 사고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날 우리 외가 친척들 20명이 왔는데 그 좁은 집에서 아기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창문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m 20cm 이상 되는 곳에 있었고 창문까지 1살짜리 어린애가 밟고 올라갈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내 동생은 어떻게 창문까지 올라가서 떨어졌다는 것인가? 그렇게 그 집의 2번째 방에서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채 2달이 되기 전에 2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우리 집엔 2층 침대 하나와 킹사이즈 3인 침대가 있었는데 2층 침대를 분리시켜서 아래층은 첫 번째 방에 놓고 위층은 킹사이즈 침대와 함께 2번째 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리시켜 놓은 2층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나와 우리 형제들 내가 마시고 내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죠. 우린 일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일찍 골아떨어졌고 어머니는 방에 불을 끈 채 토요미스테리 극장 아마 다 알거다 라는 프로를 보고 있었어요. 프로가 끝난 뒤 주무시기 위해 TV를 끄고 누우셨는데 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살짝 돌아봤더니 침대 위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의 내가 마치 여자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대로 기절하셨고 다음날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몸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 그러나 이번에 다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남동생이었어요. 2번째 방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졌다는 것이다. 황당한 건 채 30c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팔의 뼈가 그냥 부러진 것도 아니고 완전 으깨져서 부러졌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로도 이렇게 부러질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것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내 동생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2번째 방에 뭔가 있다고 판단하고 될 수 있으면 2번째 방에 출입을 자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동생이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얼마 후 일요일 집에 어린 나 혼자 있기 뭐하다고 친척 누나가 와 있었다. 그날은 어머니도 돌아와 계셨죠. 이른 새벽 날씨가 꽤 쌀쌀하던 날이었어요.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지 매우 추웠어요. 어머니께서 내게 가서 보일러 좀 보고 오라고 해서 얼음 몸을 억지로 일으켜 보일러실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 순간 2번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칙칙칙칙칙.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에 TV가 화면 조정이 켜진 채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대담하게도 TV를 끄고 어머니에게 천천히 돌아가 말했다. 엄마, TV가 켜져 있어. 어머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2번째 방에 돌아가 내가 껐던 TV를 틀어보았다. TV에서는 일요일 아침 뉴스가 한참 하고 있었다. 그럼 방금 내가 본 건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게 난 어머니께 호되게 혼만 한다고 말았다. 그리고 며칠 뒤 친천 누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도 내 동생 병간호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밤은 큰 외삼촌이 오시기로 하셔서 저녁까지 그다지 걱정은 없었다. 그런데 9시가 지나고 10시가 돼가도 삼촌에게는 연락이 없었다. 약간 두려움을 느낀 난 TV가 있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TV를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다.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그리고 앞을 봤다. 그 순간 난 얼어붙었다. 왜 영화나 TV에서 또는 일반 괴담을 보면 귀신을 보면 여자든 남자든 소리를 지르기 마련이다. 근데 실제 그것을 보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움직이면 그것이 날 죽일 것 같았습니다. 내 앞에 그것이 뒤를 보인 채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로 누워 있었다. 절대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물론 가위 눌린 것도 아니었다. 내 정신은 진짜 또렷했다. 그러나 난 움직이지도 소리내지도 못하였다. 그것이 돌아볼까봐. 그렇게 우리는 이사 온 지 4개월 만에 그 집을 나와 근처 조그만 주택을 월세로 들어갔다. 우리가 나간 뒤로도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빌라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 그리고 이상한 것이 자꾸 보여서 우리처럼 금세 집을 나간 사람 등 난 9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집 근처에서 살고 있다. 이 글은 진짜 100% 실화입니다. 혹시 근처에 사신다면 한번 들려보세요. 공공초등학교 굴다리 넘어가면 바로 보입니다. 공공동 공공다방 2층 오른쪽 끝집